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만나식당에서 이수진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식당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시려왔습니다. 주방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수진 씨는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 생각에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어머님의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지만 수진 씨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만나식당은 2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오래된 한식당이었습니다. 주방장이었던 선배가 그만두고 난 뒤 김영호 사장은 더욱 까다로워졌고 주방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녀는 식재료를 다듬고 밑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주방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저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씨는 어머님의 입맛에 맞춘 찌개와 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어가시는 어머님께 한 술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매일 새로운 반찬을 연구했습니다. 어머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우리 수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저녁 무렵 식당 안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주방에서는 불과 씨름하며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수진 씨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진 씨, 된장찌개 하나 더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저녁 시간, 유리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허름한 겨울 코트를 입으신 할머니는 조심스레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외면했지만 수진 씨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가씨,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만 주면 좋겠구나. 오늘따라 몸이 너무 차가워서. 네, 할머니.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주방으로 돌아와 특별히 정성을 들여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들야들하게 두부를 썰고 맛있는 양지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사장님 몰래 버덕무침도 소반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주문하지 않은 반찬까지 내놓고 또 쓸데없는 짓을. 김영호 사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수진 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오래간만이구나. 내가 아팠을 때 우리 딸이 해주던 것 같아.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으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던 수진 씨의 머릿속에 어머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이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잠시 망설이다 수진 씨는 사장님 몰래 자신의 돈을 꺼내 계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으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좀 쉬다 가세요.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영호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수진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수진 씨,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김영호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 김 사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죠? 여기가 자선단체입니까? 무료급식소입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께서 너무 당황해 하시고는 무슨 장사가 장난인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누가 남습니까?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주문도 하지 않은 반찬을 내놓고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재료비는 누가 대신 내주나요? 제가 일당에서 모두 채워넣겠습니다. 일당으로 채워넣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도 노인분들 오시면 이것저것 서비스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김 사장은 서류 하나를 수진 씨 앞에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직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사장님, 제발 어머니 병원비가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봐줄 게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내일 아침에 정산해드리죠. 사무실을 나온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달 어머님의 항암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밀린 월세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날 밤 퇴근길에 오른 수진 씨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님께서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진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준비해온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알람 소리와 함께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에 도착한 수진 씨는 평소처럼 주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대충 할 수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닦아온 냄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식당 바닥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수진아, 주방 보조로 일하는 박미자 여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자 언니.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에이, 무슨. 사장님이 너무 하시는 거지.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셨다고. 그때 식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내리셨고 뒤이어 어제 그 할머니께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저기, 이수진 씨 계십니까? 정중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한 채로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을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수진입니다만. 아, 수진 씨 어제 우리 어머님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중년 신사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장민호입니다. 대명 푸드 회장을 맡고 있죠. 수진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명 푸드라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식 체인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아닌가요? 어제 저녁
어머님께서 이곳에서 겪으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단순히 식사값을 계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수진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어제 나를 친딸처럼 대해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내 딸내미가 해주던 것처럼 따뜻한 된장찌개에 더덕무침까지. 장민호 회장은 잠시 사무실을 내어줄 수 있느냐고 김영호 사장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김 사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명푸드 회장이라는 말에 곧바로 사무실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에서는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 준비를 하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민호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끄무레한 겨울 아침 햇살이 낡은 식당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제 우리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라도 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닙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더덕무침을 보시고는. 장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제 누나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반찬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걸 드시고 옛 기억이 떠오르셨나 봅니다. 누나는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더덕무침을 아예 드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그리워서.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병원에 계신 자신의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고등어구이. 어제 저녁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들려주시더군요. 수진 씨가 얼마나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는지, 할머니 손님에게 얼마나 공손하게 대했는지, 심지어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시는 어머님께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장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에 놓인 낡은 주방용품들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20년 된 식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더군요. 특히 예전 주방장님의 된장찌개가. 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박 주방장님이 계실 때는 정말 손님이 많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실 정도였죠. 하지만 주방장님이 편찮으셔서 그만두신 뒤로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도 틈틈이 박 주방장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퇴근 후에 남아서 주방장님께 기본 요리를 배웠던 것, 주방장님이 그만두시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 적었던 비법 노트까지. 장 회장은 수진 씨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주방장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더 젊은 시절의 장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주방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분은 제 스승이셨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만난 분이시죠. 지금의 대명 푸드가 있기까지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컸습니다. 수진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주방장님이 대기업 회장님의 스승이었다니.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박 주방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더덕무침에서 스승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사무실 밖에서는 여전히 김영호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러한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실은 제가 박 주방장님을 몇 달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머님 덕분에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스승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장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 대명푸드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맛을 잇따라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영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요? 저희 식당이 비록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성급한 결정이라니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식당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김영호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저도 나름대로 이 식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최선이요? 장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주방장님께서 쌓아오신 20년의 전통을 단 2년 만에 이렇게 만드신 게 최선입니까? 수진 씨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몰려오셨어요. 김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여러 어르신들이 식당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분들을 모두 불러오신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 이게 무슨 소리요? 수진이를 내보낸다고? 그 착한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동네 식당을 이렇게 망치면 어쩌자는 거요?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식당의 20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박 주방장님 시절부터 이 식당을 지켜봐온 분들이었죠. 장 회장은 창밖의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식당은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추억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이지요. 어제 어머님께서 드신 된장찌개가 그 증거입니다.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주방장님께서 그만두시던 날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약이지.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잠깐,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김영호 사장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함부로 인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건물주와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김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제가 20년 전에 박 주방장님 앞으로 사들인 겁니다. 스승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임대로 내주신 거고요. 오늘 아침 일찍 스승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노신사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분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주방장님, 수진아. 박 주방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안하구나. 내가 갑자기 떠나버려서. 하지만 내가 잘 지켜줄 거라 믿었단다. 내 된장찌개 맛을 보고 왔단다. 어제 민호 회장이 가져다 주더구나. 먹어보는 순간 알았지.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밖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호 사장은 이제 완전히 패배한 듯한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수진 씨,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러나 그의 말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장 회장과 박 주방장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같이 가보는 게 좋겠구나. 박 주방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 회장이 즉시 밖으로 나가 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주방장님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께서는 분명 좋은 향기를 맡으셨을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은 말이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야. 내가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의 향기. 그 마음이 어머님께 전해졌을 거야. 장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수진 씨의 음식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고. 병원에 도착하자 수진 씨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상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이. 수진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장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수진 씨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장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수진 씨의 어머님께서 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야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시작도 가능할 테니까요. 박 주방장님도 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받아들이렴. 내가 그동안 베풀어온 따뜻한 마음이 돌아오는 거야. 중환자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수진 씨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어머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 씨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주방장님과 장 회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머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건강해지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장 회장이 박 주방장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역시 제가 틀리지 않았죠? 수진 씨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 수진이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야. 한 달 후 만나식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지만 만나식당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주방에는 최신식 기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된장 담그는 날이구나. 박 주방장님이 주방을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방장님. 어제 준비해 두신 메주로 시작하려고요. 수진 씨는 이제 주방장님의 공식 제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전수받은 비법들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된장은 시간이 가장 중요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시간을 지켜주는 게 비결이지. 박 주방장님은 수진 씨 옆에서 된장을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주방 한편에서는 새로 합류한 젊은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명 푸드의 신임 요리사들이었지만 이들도 모두 박 주방장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수진 씨, 잠시 나올 수 있나요? 장 회장이 주방 앞에서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수진 씨는 앞치마를 살짝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양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끓여간 미역국도 조금 드셨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지점. 그때 주방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장 회장의 어머니가 주방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장 회장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내가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식사해도 되겠구나. 그동안은 아들이 병원 치료 때문에 자주 오지 말라고 말렸거든.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제가 항상 맛있는 반찬 준비해 두겠습니다. 수진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도 모시고 왔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 입구에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수진 씨가 해고될 뻔했을 때 항의하러 오셨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왔다. 식당이 깨끗하게 변해서 좋구나. 이제 여기서 매일 점심 먹어야겠어.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수진 씨에게 다가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같이 마련한 거야. 내가 이 식당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보자기를 펼쳐보니 예쁜 앞치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 한쪽에는 만나식당의 미소천사 수진이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주방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수진아.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다. 내가 그동안 정성 들여 놓은 다리들이 이렇게 하나둘 이어지고 있는 거지. 봄이 찾아오면서 수진 씨의 어머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식사량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수진 씨가 매일 병원으로 가져다 드린 된장찌개는 어머님의 입맛을 돋우는 특효약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끓인 된장찌개는 뭔가 다르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어머님은 된장찌개만큼은 꼭 드시려 했습니다. 마침내 6개월 후 어머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매일 아침 식당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채소를 가꾸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마치 수진 씨가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람 마음을 달래는 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더구나. 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날 살렸어.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만나식당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님, 박 주방장님과 그의 부인, 장 회장의 어머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한때는 수진 씨를 위해 거리까지 나서서 항의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만나식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찬란한 노을이 식당 유리창을 물들이는 가운데 수진 씨는 문득 5년 전 이 주방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린 겨울바람을 맞으며 설거지를 하던 그때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님의 텃밭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 향기가 그녀를 반깁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내 차례구나. 박 주방장님의 말씀에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앞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홀에서는 손님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텃밭에서 막 따오신 상추를 씻고 계셨고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또 다른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만나식당의 따뜻한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낼 것이었습니다.